우중남도 물류센터 로봇 양생. 저희에게 접수된 결함신고 내용을 보니 양생이라는 로봇이 꿈을 꾼다고 했다는 거죠. 본인이 직접 들으신 거고요. 나와 50대 로봇의 책임자인 젊은 여자는 역시 처음 만나는 다른 중년 여자와 함께 벽에 아무것도 걸려있지 않은 살풍경한 방에 있었다. 진홍색 벽은 기대면 바로 까무룩 잠이 들 것처럼 폭신폭신해 보였다. 그래서 양생의 효율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는 근거가 있나요? 제조사에서 나온 언어 알고리즘 개발팀 팀장이라는 여자의 목소리는 가늘고 귀에 거슬렸다. 공격적인 질문이었다. 최선의 수비는 언제나 한 발 앞선 공격에서 시작되는 법이니. 언어 알고리즘 개발팀은 100명도 넘는 국내외 최정예 박사급 인원으로 구성된 팀이라고도 덧붙였다. 자료를 찾아보죠.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까요. 실은 효율 그 자체가 문제는 아니었던 걸로 기억해요. 박사 관리자가 나와 시선을 맞춘 채 양손바닥을 하늘로 들어 올리며 어깨를 으쓱해 보였다. 이 여자가 내 보스라면 붉은 구레나룻보다 10배는 더 피곤하겠구나 하는 예감이 들었다. 로봇 관리자는 새로 출시된 반투명한 태블릿 PC 안에서 손가락을 이리저리 놀리고 있었다. 디플렉션 빈도가 좀 올라갔네요. 디플렉션 빈도란 건 이동이 필요치 않은 상품에 행한 의미 없는 접촉 빈도를 말하는 거예요. 만질 필요가 없는 제품을 만진 불필요한 동작이라는 거죠. 양생의 디플렉션 빈도는 65ppm으로 제 구역에 있는 전체 45대의 로봇이 기록한 57ppm보다 잠깐만요. 양생을 포함한 45대의 디플렉션 빈도 수치가 평균 57ppm이라고 하셨는데 그게 언제부터 언제까지의 수치죠? 그리고 그 기간 동안 모든 로봇의 근무 시간은 동일했나요? 하나씩 질문하는 습관부터 배우셔야겠네요. 좋아요. 데이터를 지난 한 달간만으로 한정 지어보죠. 오케이, 여기 있네요. 45대 전체 평균은 39.8ppm, 양생은 43.2ppm. 역시 조금 높죠. 이번엔 젊은 로봇 관리자가 나를 보며 코를 찡긋했다. 아니요. 그렇게 단정 지을 수만은 없죠. 표준 편차가 얼마인지 모른다면. 나는 2명 중 누구를 응원할지 마음을 정하지 못했다. 이젠 통계를 들고 나오시겠다. 통계를 찾으신다면 통계를 떠먹여 드려야죠. 표변수가 좀 작긴 하지만 일단 양생의 디플렉션은 2시그마는 넘네요. 표준 정규 분포 곡선을 적용했을 때 2시그마가 넘는다고요. 통계를 들먹이시는 걸 보면 표준 정규 분포 곡선에서 2시그마가 몇 %인지 정도는 아시겠죠? 이번엔 로봇 관리자의 역습이었다. 4.5%죠. 하지만 그게 문제의 초점은 아니잖아요. 모든 로봇에게 주어진 일들이 동일하다고 볼 수 있나요? 개개 로봇들이 다루어야 하는 일들이 예를 들어 동선이나 상품의 종류가 다르다면 각각의 수치는 더 이상 독립적인. 저희는 정확히 7시간 10분마다 한 번씩. 이건 말씀드리면 안 되는 건데 여튼 저희는 로봇들의 작업을 일정한 시간마다 양생이 꿈을 꾼다고 하지 않았나요? 어떤 꿈이었나요? 내가 질문을 하자 관리자들 둘 모두 방해받아 성가시다는 표정이었다. 아마도
관리자들이 맨 처음 교육받을 때 짓는 표정인지도 몰랐다. 로봇 관리자는 다시 태블릿 PC 속에 손가락을 넣고 휘젓기 시작했다. 손가락도 슬슬 짜증을 내기 시작했다. 어떤 꿈을 꾸었는지가 정말 중요한가요? 그건 따로 기록해두지 않았네요. 무슨 꿈을 꾸었느냐가 중요한 건 아니죠. 꿈을 꾸었다는 사실과 그 횟수가 잠깐만요. 이것도 확인하고 넘어가야겠네요. 양생의 꿈 이야기를 들은 게 본인이시라고 했죠. 네. 들릴락 말락 로봇 관리자의 한숨소리가 터져나왔다. 로봇과 사적인 대화를 나누는 게, 그러니까 이를테면 꿈 이야기를 하는 게 이 회사에서는 허용되나요? 태블릿 PC 안에서 바쁘게 움직이던 로봇 관리자의 손가락이 딱 멈추었다. 너무 멀리 가시네요. 제가 왜 우리 회사의 내부 규정을 그쪽에 알려줘야 하는 거죠? 고객은 우리예요. 고객인 우리가 당신에게 우리 내규를 알려줄 이유가 어디에 있나요? 지금 상황이 전부 다 마음에 안 드시는 건 잘 알겠지만 이것만은 팩트예요. 당신네가 만든 로봇 중 하나가 제게 와서 수차례, 정확히 말하면 열흘 동안 4차례나 면담을 신청하고 찾아와서 나한테 꿈을 꾼다고 말했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로봇이 꿈을 꾼다고 했다고요, 박사님. 로봇이 꿈을 꾼다고요. 표준 편차고 나발이고 이게 정상적인 일이라 보이세요, 박사님? 꿈의 내용에 달린 게 아닐까요? 나는 박사도 아니면서 로봇 관리자의 말에 대꾸를 했다. 양생과의 대화는 녹화해 두셨겠지요? 내 말을 무시한 채 박사 관리자가 물었고, 로봇 관리자는 박사 관리자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고개만 끄덕거렸다. 입은 다물어져 있었지만 웃는 표정이었다. 내가 그렇게 바보로 보이니? 라는 여자의 머릿속 독백이 내 귀에도 똑똑히 들렸다. 방음 처리된 진홍빛 벽 때문인지도 몰랐다. 로봇이 꿈을 꾸었다고 당신에게 말했다는 건 사실이겠죠. 녹화까지 해두었다면. 물론 그렇다고 그 자체만으로 심각한 결함이라 당장 단정 내릴 순 없지만요. 정말로 양생이 그런 얘기를 했다면 거짓말일 수도 있죠. 뭐라고요, 박사님? 이제 로봇이 거짓말까지 한다고요? 로봇이 꿈을 꾼다면 거짓말은 못할 방법 있나요? 나는 잠시 꿈을 꾸는 것과 거짓말을 하는 것, 둘 중 어느 것이 더 심각한 결함인지 생각해 보았다. 꿈을 꾸는 것과 거짓말을 하는 것. 나는 선뜻 한쪽 편을 들어주지 못했다. 양생과 1:1 면담을 하기 전 잠시 실랑이가 있었다. 박사 관리자는 한사코 나와 양생의 면담에 자신도 함께 배석하겠노라고 주장했다. 로봇 관리자는 둘 다 상관없어 했다. 내 편은 없었다. 누구도 공짜로 내 편이 되어주지는 않는다라는 건 어릴 적부터 내가 깨친 작은 깨달음이었다. 나는 다시 한번 법을 들먹였다. 국가기관에서 파견된 로봇 결함조사원은 결함이 있다고 추정되는 로봇과 원하는 방식으로 원하는 기간에 면담을 진행할 수 있다라는 법령. 원하는 방식으로 꼰대들에게 제대로 맞짱 뜨려면 법령 몇 개는 누르면 툭 튀어나올 정도로 달달 외고 있어야 한다라는 게 선배들의 공통적인 조언이었다.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빨리 외느냐가 핵심이라 했다. 그 과정에서 제조사나 사용자의 이익 및 편의를 심각히 위반해서는 안 된다라는 법령의 사족은 설명하지 않았다. 사족은 사족이니까.
다시 그 푹신푹신한 벽들에 포위된 진홍색 방이었다. 아까는 몰랐는데 천장과 바닥은 무채색이었다. 관리자들은 다 떠나고 나와 양생만이 끝을 둥글게 굴린 직사각형 금속 탁자를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아 있었다. 어떤 꿈을 꾸니? 그래, 제일 마지막에 꾸었던 꿈부터 얘기해보는 게 어떨까? 양생에게는 얼굴이 없었다. 각진 어깨 위 세라믹 재질로 보이는 미끈한 종 모양의 머리가 엎어져 있긴 했지만 눈, 귀, 코, 입은 없었다. 진정한 미니멀리즘의 구현이라 부를만 했다. 사물을 보고 소리를 듣고 냄새를 맡고 말을 할 수 있지만 눈을, 귀를, 코를, 입을 굳이 달고 있을 필요는 없다. 아마도 그런 철학일 테지. 8명의 다른 로봇들과 함께 상품들을 새롭게 정리하는 꿈이었어요. 야, 재미난 꿈이구나. 그래, 어떤 방식으로 정리했니? 색깔별로요. 색깔? 네, 빨간색부터 보라색까지 색깔별로 상품들을 정리하는 거죠. 열심히 쉬지 않고 해서 1시간 만에 초록색 상품들, 그러니까 529나노미터 파장까지 정리를 마쳤는데 충전 시간이 끝나는 바람에 꿈에서 깼죠. 색깔별로 완전히 정리를 마친 다음 멀리서 내려다보면 정말 근사했을 텐데 말이죠. 양생의 보스, 짜증스러운 손가락의 젊은 로봇 관리자가 양생의 마지막 꿈 이야기를 듣는다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했다. 근사해 보이긴 하겠네. 그치만 그런 식으로 쌓아두면 상품을 옮기는데 효율이 떨어지지 않을까? 양생은 눈도 귀도 코도 입도 없는 붉은색 플라스틱 머리를 위아래로 조금 끄덕거려 보였다. 그렇겠죠. 당연히 그렇겠죠. 하지만 그런 게 꿈 아닌가요? 반박할 데가 없는 말이었다. 나 역시 철저하게 비효율적이며 오래된 친구들이 총출동하고 비명도 못 지를 만큼 무시무시한 총천연색 꿈을 곧 꾸게 될 것 같았다. 당장 오늘 밤에라도. 양생의 말 맞다나 그런 게 꿈이니까.